현재의 전년 대비 하락폭이 코로나 팬데믹 때와 근접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는 경기 선행지표인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컨퍼런스 보드라는 세계의 60개국 이상의 1000개가 넘는 공기업, 사기업들이 모인 비영리 리서치 그룹에서 세계 주요 국가 혹은 지역들의 미래 경제 활동을 예측하기 위해 매월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는 경기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을 알려주기 위해 고안된 분석 시스템으로 국가마다 세부 항목과 선행 기간은 다르지만 비즈니스 사이클의 전환점을 예측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약 7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미국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6월 26일에서 28일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주최한 경제포럼의 제롬 파월이 미국의 경기 침체는 가능은 해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법한 시나리오라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는 발언으로 인해 시장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6월 29일 목요일 미국의 23년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5월 25일에 발표된 2차 추정치 1.3%보다 0.7%나 상향된 2%로 1분기 실적이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2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미국인들의 소비에 의해서 경제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미국의 5월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가 현재 강한 소비에 의해서 견인이 되는 탄탄한 미국의 경기 상황이 올 하반기에도 이대로 쭉 좋아질지 아니면 안 좋아질지 어떤 예고를 하는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는 21년에 정점을 찍고 14개월 연속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변화율 그래프에서 회색 구간으로 표시된 구간이 순서대로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사태, 코로나 팬데믹 경기 침체 구간인데 현재의 전년 대비 하락폭이 코로나 팬데믹 때와 근접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실질 GDP와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 전년 대비 퍼센트 변화의 기울기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가 먼저 고개를 치켜들면 실질 GDP도 따라서 상승을 하고 먼저 하강을 하기 시작하면 GDP도 이후 하락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두 그래프 간 악어입처럼 쫙 벌어진 간격이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사태 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을 예견해 선행지표가 먼저 주저앉고 동행지표인 GDP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구성 항목들을 살펴보면 크게 금융과 비금융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 쪽의 S&P 500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23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 따윈 잊어버릴 만큼 너무 좋았어서 지수가 3,800에서 4,400대로 약 15.7%나 뛰어올라서 베어마켓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플러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좋아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을지라도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장 단기 금리 역전과 악화되는 신용으로 인해 신용 여건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누누이 언급을 했지만 40년 만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3개월 국채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을 가파르게 앞질러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물 수익률의 차가 여지까지 본 적 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16명의 수석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ABA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크레딧 컨디션 인덱스라는 향후 6개월간의 신용시장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6월 16일에 발표된 23년 3분기의 크레딧 컨디션 인덱스를 들여다보면 소비자, 기업, 그리고 모두를 포괄하는 헤드라인 신용여건 모두 서브프라임 사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수준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16명이 만장일치로 향후 6개월 사이 소비자들의 신용도와 돈을 어딘가 가서 빌릴 수 있는 신용 가용성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 없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신용도보다 신용 가용성에 대해 더 비관적이면서도 둘 다 악화가 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90일 이상의 신용카드론 연체 건수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거세진 자금 압박으로 인해 증가하는 속도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가파릅니다. 코로나 때 바이든이 한시적으로 면제해줬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올 9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라 연체율에 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치솟자
연체 이자율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렸습니다. 은행에서도 상업, 투자용, 대출 심사를 중소기업, 대기업 할 거 없이 모두 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금융 쪽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건축허가, 주택 항목은 플러스지만 평균 소비자들의 경기 상태에 대한 기대감과 ISM 제조업 지표의 신규 주문은 마이너스입니다. ISM 신규 주문 지표는 22년 중반부터 축소 국면인 50 미만으로 거의 1년 동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주문, 즉 공장의 새 일거리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에게 주문은 받았지만 아직 배송이 되지 않은 백로그 또한 뒤따라서 매우 가파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마스크 공장으로 빗대어 보자면은 갑작스레 터진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발해 주문은 미친 듯이 쇄도해 생산을 해도 주문받은 양을 다 소화시키지 못해 백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한창 마스크를 신나게 팡팡 찍어대던 와중에 코로나가 종식되자 마스크의 수요가 뚝 떨어지고 신규 주문도 급감하게 됩니다. 그나마 찍어내는 마스크는 일단 이전에 받아놓은 주문을 처리하는 데 납품을 하긴 하지만 이전에 받아놓은 주문은 소진되기 일보 직전인데 새로운 주문은 들어오지 않다 보니 앞으로의 일거리가 없어질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미국의 주택 호황에 대해선 제가 이전 상업용 부동산 영상에서 미국의 30년 대출 이자가 약 14년 만에 최고점을 찍게 되어 이전에 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유주택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집을 매물로 내놓기 꺼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고금리의 영향으로 기존 주택의 매매 건수가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신규 주택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새 집을 지으면 일단 다 팔리니까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해 5월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7만 건이나 더 높은 149만 건의 착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약 30만 건, 시장의 예상치 대비 23만 건이나 높은 163만 건으로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높게 나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목재 관련 주식들은 주택건설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주가가 최근 급등을 하였습니다. 요컨대 건설과 주식시장은 호황인 반면 경기에 대한 심리, 공장 주문, 신용,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는 불황을 나타내고 있어 수치를 종합을 하면은 올해만 누적 마이너스 4.3%로 불황에 기울었습니다. 이미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는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찾아올 거란 빨간 침체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21년 고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약 14개월이란 꽤나 긴 기간 동안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과거 경기 침체들의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하락 기간을 보면은 크게 벗어나 있는 기간은 또 아닙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23년 3분기에서 24년 1분기 사이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질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은 생산, 신용, 자금 경색이 악화되면서 하반기에 다 터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인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